여기에 리그앙이 이강인을 집중명하며 특집 기사를 내보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스페인 라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A, 독일 분데스리가와 함께 유럽 5대 리그이자 세계 5대 리그로 꼽히는 프랑스 리그앙입니다. 7일 리그앙 사무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슛돌이 때부터 지금까지의 이강인 이력을 소개했습니다. 또 현재의 이강인이 있기까지의 가족들의 희생과 현재의 놀라운 스타성, 그가 세운 기록들을 나열하며 깊은 관심을 보여줬는데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지 풋볼픽과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인의 소속팀 PSG, 레알 마드리드의 측면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입니다. 지난 시즌 정상급 활약을 펼치면서 레알의 스페인, 라리가 우승과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견인한 비니시우스는 발롱도르 수상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PSG는 계약 만료로 팀을 떠난 킬리안 음바페의 공백을 비니시우스로 메우려는 계획으로 보이는데요. 프랑스 축구 소식을 전하는 게 풋볼 뉴스 프랑스에 따르면 프랑스 매체 프랑스 텔레 소속 언론인 모하메드 부합씨는 프랑스 RMC 스포츠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인 애프터 풋에 출연해 PSG가 비니시우스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겟 풋볼 뉴스 프랑스는 부합씨가 꺼낸 비니시우스의 PSG 이적설을 앞서 레키프가 곧 레알에 합류할 예정인 음바페가 레알 라커룸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낸 것과 엮었습니다. PSG 시절부터 라커룸 내 영향력이 지대했던 음바페가 레알 라커룸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한다면 특정 선수들이 팀을 떠날 수도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매체는 또한 음바페와 비니시우스의 포지션이 겹친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비니시우스는 주로 왼쪽 측면에서 뛰는데 음바페 역시 최전방 스트라이커와 왼쪽 측면 공격수를 모두 소화하는 선수입니다. 실제 레알은 음바페의 합류로 비니시우스, 음바페, 호드리구로 이어지는 최강 3톱을 구성할 수 있게 됐으나 포지션 불균형에 대한 지적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선수가 모두 측면 자원으로 분류되는 데다 중앙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주드 벨링엄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비니시우스의 이적설이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PSG가 새로운 공격수를 찾고 있다는 점도 이유인데요. PSG는 팀 득점의 대부분을 책임졌던 음바페를 대신해 팀의 공격을 맡길 만한 자원을 찾는 중입니다. 곤살루 하무스와 랑달 콜로 무아니가 있기는 하나 두 선수들보다 득점력이 더 좋은 선수가 필요하다는 판단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빅터 오시멘을 비롯해 다수의 스트라이커 자원들이 PSG와 연결되고 있으나 비싼 이적료 등을 문제로 공식 협상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레알이 비니시우스를 매각한다는 희대의 결정을 내릴 것인지 그리고 PSG가 아무리 자본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비니시우스를 영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인데요. 비니시우스는 유력한 발롱도르 수상 후보이자 현재 레알의 중심축이나 다름없는 선수입니다. 비니시우스의 플레이에서 시작되는 득점과 기회 생산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레알이 팀의 핵심 자원을 쉽게 넘겨주는 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레알이 PSG의 제안을 거절할 경우 PSG는 바이아웃을 지불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역시 실현되기 힘든 일입니다. 레알은 지난해 비니시우스와 재계약을 체결하면서 비니시우스에게 무려 10억 유로 약 1조 4,820억의 바이아웃을 걸었습니다. 아예 판매 불가라는 소리입니다. 과연 파리의 새로운 공격수는 누가 될까요? 어느 선수가 이강인과 호흡하며 이강인 선수를 빛내줄 수 있을까요? 리그앙 특집 기사에서 이강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22세의 이강인이 PSG와 계약하기 전에는 프랑스 축구 팬들 중 엄청나게 그의 존재에 대해 친숙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강인은 겨우 10살에 유럽으로 이적했습니다. 때문에 팬층이 쌓이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엄청난 스타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요한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큰 그림을 그릴 예정인데요. 한국 선수 최초로 PSG에서 뛰는 이강인은 지난 목요일 부산에서 전북 현대모터스와 친선 경기를 치렀고 그곳에서 그의 인기를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10살의 나이에 발렌시아에서 미지의 세계로 뛰어든 선수에게 놀라운 여정의 연속이었습니다. 허벅지 부상으로 이강인은 PSG의 일본에서 진행된 아시아 투어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고국에서는 매진된 관중들 앞에서 20분가량 뛰었습니다.
이를 통해 PSG의 3대0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강인의 어린 시절은 이렇게 조명하고 있는데요. 이강인은 발렌시아의 성공적인 스카우트 후 10살 때 발렌시아 잔류를 선택하는 등 이미 자신의 마음가짐을 보여줬습니다. 발렌시아의 일간 스포츠 신문인 수페르데포르테에 따르면 그의 부모와 두 누나는 가족 중 단 한 명도 스페인어를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 신동을 따라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이강인은 2011년 6월 현재 FC 바르셀로나 유스 아카데미인 라 마시아에 있는 유소년 코치 사비 모콜리가 주최하는 훈련 캠프에 참가했다. 이를 위해 발렌시아로 유학을 떠났다. 이강인이 스페인에 도착했을 때 언어 장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한 살 많은 2000년생 선수들과 함께 생활하게 된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 당시 이강인 함께한 선수들 중에는 현재 스페인 국가대표인 페란 토레스도 있었다. 하지만 이강인의 체력은 나이 차이를 가볍게 했고 공을 몇 번 만지는 것만으로도 모콜리를 믿게 만들었다. 하지만 당시 구단이 10살의 아동을 직업 관련으로 영입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몇 차례의 회의 후 클럽은 부모에게 가족이 유럽으로 이사하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이강인의 가족은 어린 소년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도박을 하고 발렌시아 지역의 푸콜에 자리를 잡았다. 몇 년 후 유럽축구연맹은 이적을 조사했지만 수페르데포르테에 따르면 아무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다. 강인은 자신이 완벽한 기록을 달성한 푸콜 중등학교와 구단 트레이닝 센터인 파테르나를 오가며 시간을 쪼개어 1군으로 가는 계단을 하나씩 올라갔다. 이강인은 2018년 7월 17세의 나이로 로잔과의 친선 경기에서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 이강인은 구단 100년 역사상 처음으로 유소년 아카데미부터 1군 데뷔하는 아시아인 선수가 됐습니다. 그는 내 꿈이었다. 발렌시아는 사실상 내 인생 전체라는 소감도 전했다. 오는 9월 24일 PSG 대 올랭피크 마르세유 간의 대결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현 마르세유 감독 마르셀리노가 그를 처음 1군 공식전에 소집했다. 마르셀리노는 그를 홀딩 미드필더로 기용했고 442 포메이션에서는 10번으로 더 자주 기용했다. 이강인은 학교팀에서 그를 두각을 나타내게 한 한국 리얼리티쇼 슛돌이에서 그가 달았던 번호인 34번으로 축구 생활은 시작했다. 이강인은 그 당시 우승으로 한국의 레전드 박지성과 함께 광고 촬영을 위해 어머니와 함께 맨체스터를 방문하기도 했다. 프리미어리그의 박지성처럼 발렌시아도 이강인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길 기대했다. PSG도 이강인의 영입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 진입할 수 있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PSG의 아시아 태평양 이사인 세바스티엥 와셀스는 AFP 통신을 통해 우리는 PSG에서 절대 마케팅상의 이유로 선수를 데려오지는 않는다라고 했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 일단 선수가 생기면 그들의 존재를 이용하여 우리가 상업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전했습니다. 발렌시아와 마요르카를 거치며 라리가 110경기 9골을 기록한 이강인은 PSG와 5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마크 암스트롱 수익 및 마케팅 이사는 AFP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스포츠계의 대한민국 선수를 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분명히 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를 영입한 지 며칠 만에 우리는 이미 수천 장의 이강인 셔츠를 판매했다라고 말하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스타인 이강인은 우크라이나에 1대3으로 패해 준우승을 기록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공동 도움왕에 올랐습니다.